자, 앞서 뭐 쿠팡, SK 바이오사이언스 이 IPO 시장이 뭐 국내외적으로도 또 뜨거워지고 있는데 이렇게 준비하라도 뭐 그쪽 맥락을 또 놓칠 수는 없잖아요. 그렇죠. 네, 한번 가보죠. 사실 뭐 역시 내일이 이제 쿠팡 상장이고 한데 오늘은 또 이제 뭐 우리와는 어쩌면 상관이 있다고 할지 없다고 할지 모르겠는 로블록스의 상장입니다. 이제 로블록스? 예. 뭐 지금 시장에서는 많이 이게 요새 또 더군다나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거에 되게 국내 관심이 상장은 많으시죠. 아니고 해외 그렇죠. 상장이군요. 이제 그 미국 시장에 상장을 하는데 로블록스는 뭐 이제 공모가 없어요. 직상장이기 때문에 지금 공모 없는 상황이고. 뭐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시장에서는 로블록스 상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이제 시장 안으로 확실하게 들어온다는 이런 측면에서 좀 이제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. 사실 뭐 로블록스라는 회사가 지금 잘 아시겠지만은 그 최전선에 있는 플레이어예요. 그러니까 네. 메타버스라는 이 개념에서 최전선에 있는. 그러니까 뭐 메타버스는 과거에 없었던 게 아니고 여러분들 뭐 그런 영화를 보신 분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좀 흥행을 못했는데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네. 그 영화가 있어요. 네네네. 이게 가상 세계와 정말 접목을 잘 시킨 지금 이제 재평가 받고 있는데 요새 아 그거다 바로 메타버스가 네. 그런 거죠. 쉽게 얘기하면 가상 세계에서 뭘 물건을 시켜서 현 세계에서 배송이 오는 이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. 그 영화를 보면은 이게 바로 이제 메타버스의 본질이죠. 가상 세계와 정말 현실 세계의 결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뭐 게임에서는 이미 많이 구현들이 됐었고 과거에도 네.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단순히 게임의 차원에서 벗어나서 그러니까 지금 로블록스에 그러니까 주목을 하는 이유는 단순히 이걸 이제 이전에는 흔히 이제는 이제 그 메타버스 하면은 게임에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게임에 오리엔티드돼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는 완전히 하나의 플랫폼이다.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게임이 아니고 유튜브 같은 플랫폼이다. 네. 이렇게 얘기를 하죠. 그러니까 사실 뭐 이미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했습니다는 미국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의 3분의 2가 이 로블록스를 한다는 거죠. 네. 그러니까 유튜브보다 로블록스를 훨씬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기서 다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 사실 이 로블록스가 중요한 게 개발자의 생태계라든가 이 안에는 수많은 게임들. 그러니까 이게 로블록스가 개발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서드 파티라고 부르는 이제 개발자들이 여기서 이제 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게임을 올리는 거죠. 네. 그리고 또 이제 현실 세계와 연동,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이제 아바타를 가지고 이제 뭘 할 수 있는 자기 아바타를 가지고 또 하나는 여기에 이제 그 어떤 그 경제 활동도 그렇죠. 가상화폐가 있어요. 로벅스라고. 이게 이제 10만 단위로 환전도 돼요. 현실화폐로 환전도 되기 때문에 로벅스라는 이 화폐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것은 지금은 물론 이제 뭐 쿠폰은 아니죠. 네. 지금은 이제 게임에 아이템을 사거나 뭐 이런 걸로 소비를 하는데 네. 이게 향후에는 커머스 쪽으로 발전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. 충분히 가능하죠. 이제 그렇죠. 이걸 이용해서 이제 거기서 뭐 제품을 구매한다든가 이런 거 이게 가장 주목하는 그런 부분들이 커머스로의 발전이에요, 사실은. 그래서 이게 단순히 뭐 게임 엔터테인먼트가 아니고 이게 하나의 어떤 이런 거대한 이런 그 커머스 플랫폼이 될 수도 있다.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결국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뭐 한 거의 제가 보기엔 이 메타버스 테마가 움직인 것이 한 달, 2달 정도 된 것 같은데 네. 사실 이 최근에는 굉장히 좀 활발하게 움직였는데 다만 이제 여러분들께서 염두에 두셔야 되는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 사실 뭐 메타버스 한다? 이런 회사들이 명확히 뭐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회사들은 없죠. 사실 뭐 네이버의 어떤 자회사 제페토 정도가 이런 부분들과 가장 밀접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,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까지는 테마성의 접근이에요. 지금은. 네.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지금 만약에 메타버스 테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직까지는 이렇게 테마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향후에는 결국 관련 기술들. 뭐 이제 여기에는 AI, VR이라든가 뭐 AR, VR이라든가 또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들의 접목.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가 과연 이제 이러한 그 가상세계, 현실세계를 넘나들 수 있는 비즈니스가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조금 착안을 해서 종목을 네. 선정할 필요가 있다.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언제쯤 상장을 예정하고 있죠? 이게 로블록스 오늘 상장입니다. 오늘 밤입니다. 아, 오늘 저녁 네. 미국에. 네. 그럼 내일쯤에 또 이슈가 한번 그렇죠. 될 수도 있겠네요. 그래서 이제 뭐 이번 주에 그 메타버스 관련주를 주목하라고 하시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아요. 사실 요거 네. 상장 때문에 그렇습니다. 네. 자, 하여튼 뭐 메타버스는 저희가 자주 언급해드렸고 또 전문가도 한번 그 출연을 하셨는데 영화로 생각하시면 되고 아까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영화 그다음에 뭐죠 그 매트릭스라는 영화 그리고 또 하나 까먹었네. 또. 이분 그 약간 민머리 그분
그게 저거죠. 매트릭스죠. 매트릭스 네. 민머리 네. 나오신 분 아니 그것도 있는데 하나. 하여튼 그 세 가지 영화를 보시면은 네, 이 메타버스는 금방 이해가 되실 것 같고 잠시 생각하는 동안 신민영 아나운서한테 코너를 좀 넘겼다 와야 될 것 같습니다. 관심 리스트 상위하고요. 그다음에 레포트 나온 거 특이주 알아보도록 하죠. 네, 개장 준비 다시 들어가겠습니다. 10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호가는 또 오늘 붕 뜨겠네요. 네, 붕 떴다가 붕 떨어졌다가 뭐 롤러코스터라고 하죠. 멀미 날 지경인데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단은 뜨는 거 상승 출발은 좋은데 갭 상승이 됐던 그 갭 상승을 유지하느냐 아니면 더 그 위쪽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좀 될 것 같고 이렇게 준비하라는 그래서 어떻게 또 정리가 되는지요? 사실 뭐 시장에서 지금 가장 또 고민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결국 이제 지금 시장은 경기민감주들이 아무래도 어제 같은 경우도 사실 시장이 급락을 하는 와중에도 경기민감주들은 상대적으로 탄탄했어요. 뭐 조선이라든가 그랬습니다. 네. 금융주를 비롯해서.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성장주를 완전히 버려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굉장히 지금 많이 하셔요. 이건 일반 투자자들께서도. 근데 사실 이 부분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사실 지금 그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경기민감주에 대한 비중이 확대되는 것이 맞겠죠. 아무래도 이게 지금 이제 뭐 미국의 그 추가 부양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경제 회복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여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뭐 수출 증가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확실히 뭔가 이제 좀 나아지고 있다는 부분들은 눈에 이제 잡히기 시작을 했어요. 지표들로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는 부분들.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보통 보면은 이렇게 경기 회복기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시클리컬 업종들이 당연히 주식시장에서도 높은 수익률을 냈고요.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들은 단순히 시클리컬 업종들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반도체를 비롯한 IT 업종들의 수익률도 굉장히 좋았습니다.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경기가 회복이 되면은 IT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. 뭐 컴퓨터가 됐든 아니면 더 이제 다른 제품들이 됐건 간에 뭐가 됐든 간에 그건 반도체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업종들은 분명히 초과 수익률을 낼 수 있는데 좀 유리한 그런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. 다음에 성장주에 대한 이제 고민이 좀 필요한데 저는 성장주에 대해서는 좀 장기적인 추세를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. 지금 분명히 성장주 포트에 성장주가 많으신 분들은 뭐 최근에 보면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. 야 이거 정말 어디까지 빠지는 거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뭐 약간 좀 실현의 시기라고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근데 하나 또 중요한 부분들은 성장주들의 조정이 지금 굉장히 급하게 나타난다는 거죠. 미국 시장에서 뭐 테슬라가 이제 급락을 했던 부분들, 애플이 급락을 했던 부분들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아시겠지만은 그러니까 뭐 주식시장이 대표적이지만은 여러분들 보시면은 주가가 우리가 속된 표현으로 질질 빠지는 것보다는 급하게 빠지는 게 반등이 훨씬 더 빠르게 나타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성장주들이 급하게 좀 조정이 나타나면서 일단 밸류에이션 이슈가 좀 해소가 되는 부분이죠. 사실 이제 성장주들이 미국의 빅테크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굉장히 약세를 보인 이유는 너무 밸류에이션이 비싸다는 거였는데 이제 이런 그 밸류에이션에 대한 우려가 해소가 되고 있다는 거죠. 빠지면서.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는 어제 같은 경우도 제가 미국 시장을 보면서 이런 그 뭐 언급들이라든가 뭐 분석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보니까 그런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. 이제는 좀 성장주 사야 되는 거 아니냐. 너무 지금 이제는 어떤 이 정도 주가면은 이제 어느 정도 밸류션에 대한 문제는 좀 해결된 게 아니냐 이런 논리들이 어제 사실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. 그렇다면은 이 성장주에 대해서는 조금 접근 시기가 앞당겨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. 결국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러한 스타일이라든가 업종이라든가 종목에 대해서 밸런스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치우치는 물론 그게 이제 극단적으로 단기 수익률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또 요인이긴 해요. 이게 소위 말하는 베팅을 하면서 뭐 이 단기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런 그 포트폴리오를 갖고 가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성장주와 어떤 이런 경기 민감주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밸런스 유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. 그래서 항상 보면 제가 이 시간에도 그런 말씀 참 많이 드렸는데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어떻게 보면 이런 조정이 좀 길어지면서 막 따라 사는 시장은 아니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조정이 나올 때 바닥에서 사는 시장이라는 제가 말씀 참 많이 드렸는데 오히려 이런 조정의 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그 비중을 조절하는 이런 기회로 좀 이용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이게 이제 시장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 뭔가 구분을 짓고 뭐 알아듣기 위해서 만들어낸 형태일 수도 있는데 이분법적이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시장이 뭐
다우존스 산업지수라는 게 있고 나스닥 지수라는 게 있고 중간에 또 S&P 500 지수, 뭐 지수도 여러 종류, 뭐 러셀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제 다우 지수는 보통 전통주와 그렇죠. 시클리컬이라고 하는 예. 경기 순환주, 네. 뭐 가치주 네. 이쪽에 대변되는 거. 그다음에 나스닥은 이제 기술주, 성장주 이렇게 또 대변을 시켜버리잖아요. 근데 이게 좀 웃기는 얘기예요. 보면은 시가총액 1, 2위인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양대 시장 다 있거든요. 그렇죠. 네. 이게 제가 한마디만 더 첨언을 그렇죠. 하면 네. 굉장히 웃기는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보시면은 아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셨겠지만은 독일의 그 닥스 지수가 지금 사상 최고치예요. 네, 이 와중에 다른 나라 증시들은 조정을 받고 있는 닥스 지수 이게 닥스 지수가 상 최고치 이유가 뭔가 하고 제가 여러 자료들을 보니까 닥스는 그 구성의 비중이 이런 그 성장주들이 별로 없어요. 전부 뭐 자동차, 네. 이거 보시면 독일이 강하니까 제조 기계, 강국이죠. 뭐 이런 쪽,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전통적인 그런 그 경기 민감주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닥스 지수가 그저께 3%가 이상 상승을 했어요.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이제 미국의 금리가 불안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런 닥스 지수 같은 게 상대적으로 굉장히 견조한 흐름을 나타낸다는 거죠.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이런 분류가 얼마나 좀 이게 좀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.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인덱스를 투자하거나 그거를 추정하는 뭐 ETF가 됐거나 그런 쪽은 의미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 특히 국내 시장에서는 이 업종 뭐 이렇게 구분한다는 것 자체는 유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헛갈리실 수 있어요. 뭐 성장주 오늘은 가치주, 내일은 뭐 성장 뭐 저기주. 이게 의미는 없다는 거. 그 얘기는 이제 해주시려고 네. 저 주제를 주신 거니까 고루고루 잘 믹스해서 보시기 바라겠고. 자, 이제 개장이 또 3분 채 안 닿게 다가왔는데 좀 특이한 호가들이 보이는 게 좀 있습니까? 사실 지금 이제 오늘은 뭐 지금 시장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역시 뭐 상당히 좀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붕 떠서 좀 출발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.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오늘 뭐 지금 예상 체결가를 보면은 상승 종목 수가 한 하락 종목 수보다 한 4대 1의 비율로 지금 네. 이제 좀 우위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무엇보다도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예상 체결가로는 한 1% 중반대까지 그 상승 출발 예상되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3% 이상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있고요. 그러니까 그런 것만 놓고 보더라도 어떤 최근에 어떤 이런 그 하락 분위기를 좀 이제 반전시키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까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아침에 이렇게 붕 떠서 출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. 사실 우리 시장이 최근에 좀 제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그 아침에 상승해서 출발했다가 하더라도 장중에 눈치를 봐야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. 네. 뭐 중국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도 봐야 되고 나스닥 선물이 어떻게 움직이냐도 봐야 되고. 그러니까 어제 중국은 그렇죠. 또 뭐 그 시장 개입이 들어왔죠. 그렇죠. 중국 개입이 들어왔습니다. 고프펀드인가요?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제 빠지긴 빠졌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그 시장에 또 이 장중에 시장을 변동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은데 너무 그런 것에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. 시장이 지금 그만큼 이게 투자 심리가 아직까지는 좀 이제 부진하다는 부분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시장을 좀 좌우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좀 시장을 보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은 이게 어제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아침에 상승세가 오후로 가면서 점점 더 강화가 됐거든요. 나스닥 같은 경우는 특히. 네. 우리 시장도 좀 그런 모양이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. 아침에 붕 떴다가 네. 조금 또 오히려 상승폭을 축소하는 것보다는 그런 흐름들을 좀 바라본다.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또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건데 뭐 그건 봐야 되겠고 일단은 역외 환율은 어제 뉴욕에서 4원 90전 내려갔습니다. 환율도 요즘 장난 아니죠. 하루에 10원 떴다가 뭐 5원 빠졌다가 환율이 이러면은 외환 쪽에서는 진짜 이거는 뭐 접근 자체가 안 돼요. 쫓아다니다가 일 다 보는 거죠. 그러니까 자꾸 털리는 건데 하여튼 오늘 아침에 여기 환율은 4원 90원 하락했고 호가는 1135원. 어제 서울 한시종가 1140원이니까 오늘 계장가는 한 5원 내려가서 워낙 강세로 출발할 텐데 그러면 그냥 외국에는 또 삼성전자 또 묶어가지고 주문이 들어갑니다. 매수로. 그러면 지수는 또 한 40 몇 포인트 뜨겠죠. 그 다음 문제입니다. 그나마 다행인 거는 어제 나왔던 재료 중에, 아이고, 개장이 임박했네요. 개장 호가 보고 다시 들어가겠습니다.